나의 기차 여행은 늘 설레입니다. 이미 벌거벗은 초겨울 풍경이 저 밑바닥 내면을 향해 다른 줄 친다. 힘들고 지친 일상의 짐들을 벗고 이젠 추억의 시간을 보듬어 간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는 호수의 도시 춘천. 지난 일이 생각나. 차라리 혼자도 좋겠네. 경춘선 열차나 고속도로 어느 것을 이용해도 춘천까지는 2시간 안쪽이다. 호수의 도시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소양강 처녀상. 해저문 소양강의 황혼이 지면으로 시작하는 국민 애창곡 소양강 처녀의 발상지에 2005년 7m 높이로 세워졌다. 갈대를 든 18 소녀.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청순한 소녀가 무척이나 애틋하다. 춘천시가지 서쪽을 감싸고 있는 의암호. (1967년) 의암댐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의암호는 산악도시 춘천을 호반의 도시로 바꾸어놨다. 황홀하게 일렁이는 물결, 갈대가 부르는 노래의 하모니. 의암호는 지금 겨울 소나타다. 의암호를 둘러싼 순환도로는 사시사철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한쪽엔 사막산의 기암절벽, 또 한쪽엔 호수를 끼고 달리는 이 길에서 매년 춘천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호수가 발달한 춘천엔 아름다운 섬들도 많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남이섬. 사계절 아름다운 이곳엔 평일에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착장에서 10분이면 닿는 거리. 남이섬에 늦가을과 초겨울 정취가 함께 묻어난다. 남이섬에선 은행나무 낙엽을 쓸지 않는다. 지난 가을 곱디고 온 빛깔을 선물했던 은행잎은 이제 낙엽 카펫이 되어 젊은이들에겐 낭만을, 연인들에겐 사랑의 추억을 선물한다.
남이섬에서 가장 유명한 메타세콰이어 길. 배용준, 최지우 씨가 주연한 겨울 연가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엔 동남아 관광객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남이섬을 찾아간 날, 한쪽에선 겨울을 준비하는 김장 당국이 행사가 열렸다. 맛있으면 건너편에 가서 구입도 가능하십니다. 그쪽에 보시면 잘 버무린 김장김치.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절로 괸다. 입이 즐거운 다음 귀가 호강할 차례인가 보다. 감미로운 색소폰 소리에 하루의 여독이 올 한 해의 수고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이렇게 남이섬에 춘천의 초겨울 하루가 흘러간다. 해가 져도 춘천의 밤은 살아있다. 어느 지역이나 가장 번화한 거리를 명동이라고 했든가. 춘천 명동은 패션과 젊음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다. 명동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춘천의 명물 닭갈비 골목. 닭갈비가 시작된 곳이 춘천이고 명동이 닭갈비의 원조라는 것이 정설이다. (1960년쯤) 시작됐다는 명동의 닭갈비. 이제 춘천에 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 명동 닭갈비는 제가 알기로는 춘천의 닭갈비라는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시작한 그런 지역이죠. 맛과 멋이 살아있죠. 여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닭갈비의 노하우는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겁니다. 닭갈비를 먹은 후엔 시원한 막국수를 먹는 게 일반적이다. 기름진 맛을 메밀이 입가심해주기 때문이다. 토요일 밤 춘천의 한 골목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한 청년을 만났다. 마임 공연이다.
대사 없이 오직 몸짓과 표정만으로 연기하는 마임. 춘천에 마임이 찾아든 것은 20여 년 전. 마임은 좀 예술적인 분위기가 있는 작은 도시에서 하자. 그래서 찾은 곳이 춘천입니다. 춘천은 뭐 다 알다시피 호수의 도시고 안개의 도시고 또 작고 아름다운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임 예술을 뿌리내리자. 매주 토요일 밤 마임은 시작되고 마임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관객과 교감하는 마임. 춘천은 마임 같은 도시다. 다음 날 검붉은 산등성이에서 춘천의 아침이 떠오른다. 아침은 호수의 물안개로 이어진다. 오늘은 살짝 수줍은 듯 물안개가 새색시만큼 아름답다. 안개와 함께 새벽을 깨우는 번개시장. 새벽, 질퍽한 삶의 소리에 처겨울 싸늘한 기운이 금세 달아오른다. 엄마, 1kg 줬잖아요. 800g에 10,000원인데 방금 더 줬잖아. 저번 얘기는 하지 마요. 지난 일요일 날은 한 건 400g에도 14,000원 나갔어. 아유 정말.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시작돼 해가 뜨면 파한다는 번개시장.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찬 겨울 새벽, 무엇이 할머니들을 이끄는 걸까? 새벽에 나오시려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시장 귀신도 귀신이에요. 나와 나면 대구 나오고 싶죠. 조금 있어도 아이고 시장에 나가야지 이래고 나오고 그래요. 이게 뭐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버릇이 돼가지고 이 시장에 나가면 얼마 받는데 이래서 나오는. 오늘은 얼마나 파셨어요? 예? 오늘은? 한 5천, 이제 한 5천 팔았나 뭐라. 고향의 할머니 어머니처럼 훈훈한 새벽 번개시장. 사람이 정이 살아있는 번개시장 할머니들의 얼굴이 계속되길 기원해본다. (1930년대) 우리 농촌의 삶을 독특한 해악으로 묘사한 동백꽃 봄봄의 작가 김유정이 태어난 작은 마을을 찾았다. 실내 마을. 산에 묻힌 모습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 이름이 무척 정겹다.
세월은 흘렀지만 김유정의 삶과 소설 속 주인공들의 흔적이 신례마을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스물세 살 젊은 나이에 내려와서 바로 여기다가 움막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이 났다고 되어 있죠. 아이들을 김유정이 막 움막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씩 집어 던져서 바깥으로 나와서 또 받고 또 들어와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다 구했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마을 가운데 잣나무 밭은 실존 인물이었던 봄봄의 봉필이 영감이 살았던 집터다.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주지 않아 주인공 나가 장인 영감과 드자비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마을 한곁에서 김유정 소설만큼이나 정겨운 풍경을 만났다. 어릴 적 시골 고향에서 봤던 오래된 정미소. (50년) 된 기계는 여전히 하얀 쌀을 거침없이 토해낸다. 막 나온 쌀 맛은 달디단 맛이다. 어릴 적 쌀켜로 불을 지폈던 기억이 떠오른다. 따뜻해진 아랫목만큼이나 마음이 훈훈해진다. 경춘선 철도 강촌역에서 내리면 바로 강촌. 대학 MT 장소로 빠지지 않는 강촌은 자전거 하이킹의 천국이다. 요즘 같은 초겨울엔 전동 스쿠터를 즐기는 젊음이 한창이다.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했던 젊음의 시절. 저 강가,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기타 반주에 맞춰 밤새 젊음과 낭만을 노래했던 열정이 떠오른다. 강촌역에서 1km 거리에 있는 구곡폭포. 9굽이 기암 절벽을 50m나 돌아 떨어진다는 폭포에 겨울이 왔다. 겨울이 깊어지면 웅장했던 물줄기는 빙벽 등반가들이 찾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 강촌을 떠나 소양호를 향했다. 그 입구에서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만나는 높이 123m의 소양강댐. 1973년 당시 동양 최대의 다목적 댐, 소양댐이 축조되면서 만들어진 소양호는 내륙의 바다다. 천년 고찰 청평사를 찾기 위해 소양호 선착장에서 배에 올랐다. 차
차로 산을 넘는 방법보다는 배로 소양호를 건너는 것이 청평사를 찾는 겨울 여행의 묘미. 맑게 평정되었다는 청평사의 뜻처럼 부드러운 겨울산의 능선과 물결에 비친 햇살이 평안하다. 15분 정도 배를 타고 나면 청평사까지는 호젓한 겨울 산길. 중간 한숨 쉬어가는 길목에서 구성폭포를 만났다. 폭포는 참선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9가지 소리로 달리 들린다고 한다. (30분) 정도 산길을 걸어 도착한 청평사. 두 나무를 일주문인 양 오봉산 기슭에 자리한 겨울 산사는 고즈넉하다. 보물로 지정된 회전문엔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진다. 공주를 사모한 한 청년이 상사뱀이 되어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다가 이 회전문에서 벼락을 맞고 죽었다는 애틋한 이야기다. 서기 973년 고려 광종 때 창건된 청평사. 호수 속 고차를 울리는 예불소리가 겨울 더욱 청량해진 공기를 넘어 천년을 울리는 듯하다. 이젠 화려한 치장을 버리고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계절. 겨울 산사에서 나는 무엇을 찾아야 하나 스님께 지혜를 구해본다. 황량하고 쓸쓸한 겨울 산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되돌아보고 새롭게 뭔가 봄이 오게 되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일종의 휴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다시 내륙의 바다로 나가본다. 소양호를 품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겨울산의 능선들. 벌거벗은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이다. 소양호는 그 둘레만도 120여 킬로미터. 물길에도 이정표가 필요하다. 소양호의 한 끝자락에서 인가를 만났다. 한 부부가 살아가는 전형적인 산골 오지마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다 보이는데 초겨울 이곳엔 아직 농사가 끝나지 않았다. 아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심은 삶 캐는 중인데. 예예. 이 저기 보세요, 이거 참 이쁘죠? 아. 네, 장례삼이에요. 아. 그냥 한번 먹어볼래요?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예, 그냥 먹어도 돼요. 씻어야지.
산골 인심이 참 넉넉하다. 소양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된 고향 마을. 그 옆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30년째. 집을고 갔어. 이들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언제까지라도 기억이 남을 수 있는 후손들한테 그것을 남기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아들, 딸 다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와서 고향을 여기 고향이다 이랬을 때 와서 찾았을 때 그럴 때가 제일 고맙죠 뭐. 잃어버린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작고 소박한 집 한 채. 소양호 끝자락에서 겨울녘 따스한 햇살처럼 고향이 느껴진다. 이른 새벽, 호수의 도시 춘천에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안개 속 겨울 호수가 부르는 노래는 고향처럼 포근하다. Beautiful, just